수학책 70쪽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어 볼까요? 1번 연수와 중기가 색띠를 붙이면서 발견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봅시다. 그래요. 여기에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분수 막대가 있어요. 그리고 연수와 중기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띠 2개와 초록색 띠 1개의 길이가 같네. 중기, 초록색 띠 4개와 주황색 띠 2개의 길이도 같아. 그래요. 연수와 중기가 한 얘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란색 띠 2개와 초록색 띠 1개가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가 한 얘기, 초록색 띠 4개와 주황색 띠 2개도 같습니다. 이렇게 분수 막대를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같은 길이의 크기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파란색 띠 4개는 초록색 띠 2개와 같고요. 초록색 띠 2개는 주황색 띠 1개와 같아요. 그리고 주황색 띠가 3개 모이면 전체 1과 같습니다. 이렇게 분수 막대는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분수의 감각을 키워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분수 막대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기회가 된다면 분수 막대를 가지고 직접 분수 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12분의 8을 파란색 띠에 나타내고 크기가 같은 분수를 초록색 띠와 주황색 띠에서 찾아보세요. 먼저 12분의 8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전체 크기 1이 있고요. 이것을 12등분을 했어요. 그 중에 8을 차지하고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2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8, 이만큼이 되겠네요. 파란색 띠에 나타냈고요. 크기가 같은 분수는 초록색 띠와 주황색 띠에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초록색 띠, 주황색 띠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표시해보면 12분의 8은 6분의 4와 같고 3분의 2와 같습니다. 자, 더 이상 간단한 분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단한 분수를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12분의 8이라는 분수가 있었는데 이 분수를 어떻게 한 거죠? 12와 8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나누기 2로 나눴고요. 12분의 8을 또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나누기 4를 해서 3분의 2를 나타냈습니다. 자, 더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 2와 4는 12와 8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그래요. 8과 12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나누는 수예요. 자, 동시에 공통으로 나누는 수. 공통으로 나누다. 우리 어떤 개념 기억나죠? 8도 나누고 12도 나누는 수. 8의 약수, 12의 약수. 그런데 8과 12를 공통으로 동시에 나누는 수. 바로 뭐죠? 그래요. 바로 공약수예요. 어떤 공약수? 8과 12의 공약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나눌 때 이렇게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공통으로 나누는 수 바로 공약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상자가 나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한다? 약분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약분한다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분한다의 이 약자는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앞에서 약수를 배웠어요. 그 약수가 묶을약, 맺을약이라고 했어요. 어떤 두 수가 묶여져 있어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한다는 말은 맺을약과 나눌 분을 써서 두 개가 공통으로 묶여져 있는 수를 서로 나눈다라는 뜻이 있어요. 약분한다. 뭐라고요? 분모와 분자를 공통의 수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공통의 수,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히 만드는 것을 뭐한다? 약분한다 라고 합니다. 뭐한다? 약분한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약분한다는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죠. 수학은 약속의 과목이에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맞습니까? 약분한다. 개념 명확히 하세요.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히 만드는 것.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분의 4가 있네요. 12와 4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공약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4의 약수를 찾고 12의 약수를 찾아서 묶어주면 됩니다. 4의 약수 1, 4, 2, 여기까지겠네요. 12의 약수 1, 12, 2, 6, 3, 4 여기까지네요. 두 개의 공약수는 2와 4겠네요. 물론 1도 있지만 1은 분모 분자를 1로 나누면 자기 자신이 되므로 제외하고 2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와 4로 나눈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웠죠. 4와 12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인 2를 나누어서 2, 6. 한 번 더 2로 나눠주면 1, 3이 됩니다. 최대 공약수는 4가 되겠네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이 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최대 공약수의 4의 약수 1, 4, 2. 자, 여기서 나눌 수 있는 수는 바로 2와 4가 되겠습니다. 1이라는 수는 나누어도 자기 자신이 되므로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여기 2와 4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더 편한가요? 자,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했더니 이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가 되더라는 것을 여기서 응용할 수 있겠네요. 이 내용을 배우려면 앞의 내용이 탄탄해야겠죠. 여러분들 탄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2와 4로 나누어서 약분을 할 때는 12와 4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그쵸? 일단 짝수는 있고 2로 나눠 볼게요. 6, 2예요. 그래서 6분의 2를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바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로 나눠지면 4, 3, 12, 4, 1은 4.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약분을 합니다. 약분하는 방법 알 수 있겠나요? 내가 분모와 분자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하셔도 관계없어요. 2번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를 이용하여 24분의 18을 약분해 봅시다. 그래요. 24분의 18을 약분해 보려면 먼저 공약수를 구해야겠죠.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18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둘 다 짝수이므로 2, 9, 12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3입니다. 3, 3은 9, 3, 4, 12 이렇게 최대 공약수는 6이 되겠습니다. 6의 약수 1, 6, 2, 3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수는 2, 3,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해보면 24분의 18을 먼저 2로 나눠보겠습니다. 12분의 9가 되겠네요. 3으로 나눠볼게요. 8분의 6이 되네요. 마지막 6으로 나눠볼게요. 4, 3. 세 번째 질문. 약분한 분수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분수는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했더니 가장 간단한 분수는 뭔가요? 그래요. 바로 4분의 3이에요. 더 이상 나눠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4분의 3은 이 공약수들 중에서 어떤 수로 나누었던 거죠? 바로 최대 공약수로 나누었던 경우예요. 자,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된 경우는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경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분수를 구하는 방법은 분모와 분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눌 때입니다. 중요한 개념이 나왔네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요. 기하분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 바로 기하분수인데요. 한번 볼게요. 18분의 6을 나눴어요. 일단 둘 다 짝수이므로 가장 간단하게 2가 보여서 2로 나눌게요. 9분의 2로 나누면 3이 됐네요. 자, 이렇게 9분의 3을 보니까 또 3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 3은 9, 3, 1은 3. 3분의 1이 나왔어요. 자, 더 나눌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래요, 없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1과 3.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로 나눈 것 외에 더 이상 나눠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의 분수, 이 분수를 바로 우리는 기하분수라고 합니다. 기하분수 보겠습니다. 이미 기자, 묶을 약, 나눌 뿐, 수를 써가지고 이미 다 나누어진 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이미 나눌 만큼 다 나누어서 두 개의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수, 바로 기하분수입니다. 뭐라고요? 기하분수. 한 번 더 뭐라고요? 기하분수입니다. 앞에서 배운 약수와 배수에 이어서 새롭게 5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에요. 약분,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는 수, 기하분수. 공약수가 1밖에 없어서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가장 간단한 분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번 16분의 11을 약분하는 방법을 옳게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16분의 12입니다. 먼저 지혜 보겠습니다. 분모를 4로 나누고 분자는 6으로 나누어 약분하니 4분의 2가 되었어. 자, 이것은 읽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미 4와 6이라는 다른 수로 나누었어요. 이러면 약분이 아니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잘못된 방법을 썼고요. 연수 보겠습니다. 분모와 분자에 각각 2를 곱하니 32분의 24가 되었어. 그래요. 분모와 분자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에서는 맞지만 약분을 하는 거는 곱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연수도 틀렸네요. 슬기 보겠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최대 공약수 4로 각각 나누니 기하분수 4분의 3이 되었어. 그래요. 슬기가 한 말이 맞겠네요. 분모와 분자를 공통으로 나누는 수, 그 중에서 기하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 공약수인 4로 나누었고요. 분모 분자를 똑같이 16분의 12의 분모 분자에 똑같이 4를 나누어서 4분의 3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4와 3 더 이상 약분되지 않고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기하분수를 만들었네요. 슬기가 옳게 말했습니다. 4번 분수 중 기하분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해 봅시다. 그래요. 분모 분자가 1 외에는 공약수가 없는 경우에요. 6분의 2, 2로 약분이 되겠네요. 3분의 1, 9분의 7. 더 이상 약분할 게 없겠죠. 10분의 6, 2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5분의 3, 12분의 5, 5와 12, 더 이상 공약수가 없습니다. 49분의 21, 7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7, 7, 49, 7, 3, 21. 따라서 기하분수는 9분의 7과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더 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책에 풀어보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개념, 약분, 기하분수 잊지 마세요.